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의료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를 산다면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지만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산다면 장수는 도리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5세이고 여성은 86.5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 수명은 몇 살이나 될까요? 건강 수명이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남성이 65.6세, 여성은 67.2세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과 함께 아파서 지내는 기간, 즉 유병 기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남성은 14년, 여성은 19년이 넘는 세월을 임종을 앞두고 아프면서 지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유병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예방의학과 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소 실천해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90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으로 국민건강,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계시는데요. 면역혁명은 이시영 박사님이 106번째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40여 년간의 예방의학과 면역 전반에 관한 모든 연구를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책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상비군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곧 생명력입니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우리 인체의 생명과 직결된 4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진다. 신경계, 면역에 관련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교감신경 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비율이 6대 4 정도일 때 균형 잡힌 건강한 상태로 본다. 뇌분비계, 정신신경 상태에 따라 뇌분비 대사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면역계, 사이토카인 등의 분비로 면역 활동에 관여한다. 이 4대 시스템은 각각 독자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른 시스템과 협동 및 조화를 위한 기능도 합니다. 면역력은 대체로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에서 30%가량 만들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계 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점막, 특히 대장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곡물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등 장내 세균의 먹이를 섭취한다. 방부제, 첨가물, 농약, 비료 등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인다. 발효식품, 올리고당 등을 많이 섭취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며 자율신경을 균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루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NK세포가 킬러 T세포와 함께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면역 지침 10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면역은 전체적,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대처법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고 실천 의지를 더욱 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면역 지침 10가지입니다. 1. 벤나 면역력 주스 1잔. 자연의학으로 유명한 스위스 벤나 병원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에 당근 주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셨죠. 당근은 거의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는 채소로 이시영 박사님도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박사님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근 주스는 사과 2개, 당근 2개를 갈아서 마시는 것인데 여기에다 양배추를 넣어서 갈아 마시면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CCA 주스가 되는데요. 조승우 한약사가 이것을 까주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2. 식사.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먹거리인데요. 한국 전통식만큼 좋은 식단이 없다고 해요.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전통 지중해식 식단이 한식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병, 중풍, 암에 의한 사망률을 10에서 40%가량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한식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 식사법. 평소 우리는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분위기에서는 밥맛도 없거니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처럼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식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만큼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여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식탁 분위기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회복을 위해서는 신선한 유기농 및 친환경 농작물 식재료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80% 정도로 배를 채우면서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효소하고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효소에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잠재 효소와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 효소가 있습니다. 잠재 효소의 양은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러니 아끼는 것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잠재 효소는 또다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는데 과식을 해서 소화하는 데다 너무 많은 효소를 써버리면 대사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재 효소를 아끼려면 과식을 하면 안 되겠죠. 3. 건강한 장 만들기. 장은 최대의 면역 장기입니다. 면역의 70%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장에는 소화 흡수를 위한 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도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은 성인에서 500종 이상, 개수로는 100조 개 이상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균총을 형성하고 있는 세균 중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이 있으며 장내 사정에 따라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되는 중간균도 있습니다. 유익균이 많아야 장이 젊고 중간균도 유익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중간균도 유해균이 되어 장이 노화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 증강에 좋은 디자이너 푸드. 디자이너 푸드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연구 중인 암 예방에 좋은 식품군을 말합니다. 상층에 있는 음식일수록 면역 증강 효과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암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으로 마늘, 양배추가 있는데요.
특히 양배추는 수용성, 불용성의 두 종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으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100g씩 2주간 먹으면 장내 부패 물질이 줄어들고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실제로 뇌세포에 버금가는 신경세포가 장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뇌가 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결정하는 물질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장은 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건강 체온. 체온과 면역 시스템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대사량은 12%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체온은 36.5에서 37도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저체온이라면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 운동을 하며 근육을 움직여 열을 낸다. 이때 과격한 운동보다 걷기 등 천천히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근육 단련 운동, 성장 호르몬 분비, 지방 연소, 면역력 증가 사이클을 기억하자. 유산소 운동은 근육 단련 운동 후 해야 효과적이다. 운동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스트레스 과로를 줄여라. 잔뜩 배부르게 먹는 만복은 대량의 효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능 저하를 불러 저체온을 유발한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한다. 생강, 마늘 등 체온을 올리는 식품을 섭취한다. 따뜻한 물, 차를 자주 마신다. 저온열 면역방을 활용한다. 저온열 면역방이란 40도 정도의 저온열이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 방에 약 20분간 있으면 흐를 듯 말 듯한 건강한 땀이 흐릅니다. 건강한 땀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은 20분간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5. 숙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숙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해 아침 6시 전에 기상하고 늦어도 밤 11시 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마친다. 입욕은 자기 전 2시간, 40도 정도의 물에서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잠들기 전 1시간가량은 일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보지 않아야 한다. 기상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가능한 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다. 특히 햇빛을 듬뿍 받으며 20분 정도 걷는 오전 산책을 권합니다.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운동. 적절한 운동은 면역 활성화의 필수인데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게 하여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비활동성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운동을 15분간 하고 이를 취침 전에도 반복한다. 걷는 듯 뛰는 운동인 조킹을 5분씩 2회 걷는 속도 정도로 뛰는 것이 좋다. 허리 돌리기를 좌우로 10회 하루 3회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 한 정거장 더 가서 타거나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는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에서 하루 30분, 2회 서서 간다. 계단 오르기를 하루 5개층, 100계단가량 한다. 이때 신나면 2계단씩 오른다. 15분 걷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식사한다. 왕복 30분 걷기 운동이 저절로 확보된다. 언제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특히 배를 안으로 밀어 넣는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뱃살을 빼는 방법이다. 어디서나 주차는 멀리한다.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 트레이닝 기구를 활용한다.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의 주력 부대인 장의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온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과학적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똑같은 일도 재미로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만 억지로 하면 병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다. 창조적인 일을 하자. 창조적인 일에 몰입하면 자부심, 긍지가 넘쳐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므로 경쟁은 하되 공정하게 한다면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앞에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진다. 타인에 대한 배려, 친절, 봉사로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다. 정직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 즉 선비정신이 건강과 성공을 이끈다. 여유로운 마음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게 해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감루의 면역 증강 효과. 스트레스 극복에 유머나 웃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본 도호대학교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웃음보다도 6배나 강력한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것이 감루라고 했는데요. 감루는 감동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선미를 만날 때 잔잔한 감동이 퍼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루입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속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이 펑펑 분비된다고 하니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8. 복식 심호흡 짧은 명상. 명상은 면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야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고 인체 내 면역 시스템도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늘게 단전 호흡하기. 호기. 입을 가늘게 열고 천천히 부드럽게 가늘게 아랫배 단전이 등에 붙을 정도로 모두 내쉰다. 흡기. 호기가 끝나면 절로 된다. 호기 때 후유하고 천천히 모조리 내쉬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부교감 우유 상태가 됩니다. 막힌 곳이 뚫리고 온몸에 정체된 기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와 힘이 넘치고 장에도 활력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호기를 통해 불어내버리면 몸이 정화됩니다. 그 자체로 훌륭한 디톡스입니다. 흡기는 코로 부드럽게 합니다. 영어에선 흡기를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뜻하는 인과 영혼을 뜻하는 스피릿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숨을 들이쉴 때는 영혼을 들이마신다는 기분으로 아랫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들이마십니다. 9. 자연을 가까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 몸이 절로 튼튼해집니다.
조용히 입산 의식을 마치고 천천히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평탄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맨 땅에 섭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대지의 신선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번져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지와 내가 공명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 고민, 번민을 훌훌 털어 대지에 내려놓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쩍쩍 갈라지는 번개도 대지는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하물며 인간이 가진 작은 번민이며 고민이랴. 내 작은 머리를 가득 채운 걱정과 스트레스를 대지에 어싸합니다. 다 풀립니다. 해독이 되어 온몸이 신선한 기운으로 넘쳐납니다. 대지는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10. 세로토닌적 삶. 세로토닌이 적정량 유지되어야 뇌 속 모든 시스템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특히 면역사령부인 자율신경이 균형적이어야 모든 면역 시스템의 균형도 잡아줍니다. 다시 말해 건강체는 세로토닌이 만듭니다. 면역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로토닌의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로토닌적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가을 햇살과 함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너무도 예쁩니다. 자동차에는 가속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도 있는 것이니 하늘도 바라보고 여유 있게 쉬어가는 세로토닌적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